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예능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 뉴스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사랑해온 불꽃야구가 과연 더 이상 제작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인지 그 진실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핵심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JTBC와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은 콘텐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최강야구와의 관계, 그리고 법원이 받아들인 가처분 결정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은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결과적으로 제작이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두 프로그램이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예능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불꽃야구 사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왜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 논란의 시작은 한 통의 소송장에서 출발합니다. JTBC가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공개적인 분쟁으로 상황이 급격히 전환됐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에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과 권리라는 냉정한 기준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JTBC와 제작진 사이에는 기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명확한 계약이 존재했고, 그 계약 안에는 방송기간과 유사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불꽃야구가 이 조항을 위반했느냐 여부였고, 이 부분이 논란의 첫 번째 불씨가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원이 검토한 결과 기존 프로그램의 본방송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상 동일 프로그램 제작 금지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즉, 계약 위반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가 과연 기존 프로그램의 단순한 변주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출연 방식, 경기 진행, 연출의 흐름,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전체적인 틀이 얼마나 유사한가가 세밀하게 검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 자체는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처분이라는 강력한 법적 장치였습니다. 가처분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특정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조치로 제작 현장에서는 사실상 즉각적인 제동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불꽃야구는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황입니다. 계약 위반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도 아니라면 왜 제작이 멈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날카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불꽃야구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할 지점이 바로 가처분 결정의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처분을 최종 판결로 오해하지만 법적으로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작 현장과 방송업계에서 가처분이 의미하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핵심 목적은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이미 방영된 회차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제작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불꽃야구를 불법 콘텐츠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위반도 아니었고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은 최종 판단 이전에 분쟁의 여지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특히 민감하게 본 부분은 혼동 가능성이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두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른 독립 콘텐츠로 인식되는지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유사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제작진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요소는 합법의 경계에 있을지라도 전체 구조가 기존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불꽃야구의 추가 제작과 공개가 분쟁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작진이 느끼는 현실적인 압박은 극심해집니다. 가처분 상태에서는 새로운 회차를 제작하거나 공개하는 순간 또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야구가 지금 맞닥뜨린 위기는 단순히 시간이 흐를수록 제작 중단이 길어지고 관심과 동력이 식어가는 구조적인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특성 때문에 많은 콘텐츠들이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스스로 멈춰서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 멈춰버린 이 상황에서 불꽃야구는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질문은 다음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불꽃야구는 끊임없이 최강야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비교 자체가 왜 법적 쟁점으로까지 번졌는가입니다. 겉으로 보면 두 프로그램 모두 야구를 소재로 한 예능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과 산업의 시선은 다릅니다. 법원이 바라보는 핵심은 소재가 아니라 구조와 흐름입니다.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고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며 서사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불꽃야구는 이 지점에서 끊임없이 최강야구의 그림자와 겹쳐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형식적 유사성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시청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브랜드 혼동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2차 저작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영역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 콘텐츠의 가치와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사안은 바로 그 회색지대에 걸쳐 있었습니다. 최강야구는 이미 확고한 브랜드와 팬층을 형성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주목받기 시작하면 시청자와 광고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배경에는 바로 이 점이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불꽃야구는 의도와 상관없이 비교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시장과 법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간극이 바로 이번 분쟁의 가장 아픈 지점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지 두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유사한 장르의 예능을 기획하는 모든 제작진에게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창작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기존 콘텐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분쟁이 실제로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팬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여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불꽃야구의 제작 중단 가능성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흥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파는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지켜봐온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가장 먼저 멈춘 것은 촬영 현장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멈춰선 것은 기대와 흐름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극도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촬영이 중단되면 스태프 인건비, 장소 대관, 장비 계약 등 모든 제작 시스템이 동시에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더라도 경제적 부담은 하루하루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제작사들이 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프로젝트를 접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출연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고정 출연을 전제로 일정과 컨디션을 조율해왔던 출연자들은 갑작스러운 공백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면 다른 일정과의 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쪽은 팬들입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와 응원의 대상이었습니다. 매 회차를 기다리며 형성된 팬덤은 갑작스러운 제작 중단 가능성 앞에서 방향을 잃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지는 침묵은 불안과 추측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송업계 전체에도 경고 신호로 작용합니다.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려는 제작진들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분쟁의 리스크가 현실화된 이상 창의적인 도전보다 안전한 선택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광고와 투자 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순간 후원과 광고 계약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프로젝트 자체가 힘을 잃게 됩니다. 불꽃야구가 처한 현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냉혹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예능 산업의 취약한 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과 창작, 그리고 시장 논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불꽃야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불꽃야구는 과연 이 상황을 돌파하고 다시 제작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 서게 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법적 다툼이 정리된 이후 재개하는 길입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혼동 가능성이나 추가적인 권리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제작 재개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비용을 요구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제작 동력과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포맷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와 연출, 서사의 흐름을 명확히 분리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동시에 기존 팬들이 사랑했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제작 중단이라는 가장 냉혹한 선택입니다. 많은 콘텐츠들이 이 단계에서 조용히 사라져왔습니다. 법적으로 패배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인 비용과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막을 내리는 경우는 업계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가장 빠른 종료이자 가장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결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번 사태가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꽃야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넘어 예능 포맷의 경계와 저작권, 그리고 브랜드 혼동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작진과 방송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기획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이번 논란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보고 즐기는 예능은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부터가 기존의 연장선인가? 그 경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불꽃야구는 그 질문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던진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질 날이 오면 불꽃야구의 운명도 그제서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은 제작 여부를 넘어 한국 예능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꽃야구 사태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존폐를 넘어 한국 예능 산업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법과 계약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콘텐츠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긴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예능 제작 환경에서는
포맷의 유사성이 지금만큼 예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기 있는 형식을 변주하고 성공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곧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막대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자산이자 경쟁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불꽃야구가 맞닥뜨린 현실은 바로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제작진은 새로운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창작의 의지는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시장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청자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기존 콘텐츠와 어떤 관계로 받아들여졌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사안이 더욱 복잡한 이유는 흑백 논리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창작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기존 콘텐츠의 권리가 늦게나마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시선은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불꽃야구 사태는 어느 한쪽의 승패로 정리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가처분이라는 제도는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동시에 콘텐츠의 생명력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기도 합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제작을 멈추게 만드는 이 구조는 앞으로도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꽃야구는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자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재미있으면 소비하고 끝나면 잊혀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시청자의 인식과 반응이 법적 판단의 간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는지가 콘텐츠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혼동 논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작이 위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더 치열하고 정교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불꽃야구의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개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으며 여기서 조용히 막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이 프로그램이 남긴 질문은 오래도록 업계에 남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어쩌면 불꽃야구는 성공하거나 실패한 프로그램으로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하나의 경계선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점으로 예능 제작의 방식과 책임이 달라지는 출발점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날, 불꽃야구의 운명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작과 권리, 자유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 묻는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조용히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